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상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연방 하원 소추위원들의 모두 진술이 있었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모두 진술이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 어제까지 계속됐고 이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이래서 이 탄핵 심리가 이번 주 안에 끝날지를 가를 증인 채택 표일이 남아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앞으로 탄핵 심리 과정에서 지금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만한 돌발 변수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출시할 회고록에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변수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낙 변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데요. 뉴욕타임즈가 이 회고록 내용을 지난 26일 일요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존 볼튼 전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출간할 회고록은 3월에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책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책을, 그러니까 회고록을 읽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뉴욕타임즈가 그것을 이제 보도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존 볼튼 회고록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고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밀 관련된 보안 사안이 회고록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위원회 NSC의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검토 작업을 지금 NSC가 하고 있고요. 이 검토가 끝나고 이 회고록은 출간이 돼도 국가기밀 관련해서 문제될 게 없다는 그런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회고록 내용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회고록을 보지 못하고 회고록을 뭐 봤다는 존 볼튼 측근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이 뉴욕타임즈 이 보도는 이 우크라이나 수사 당국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헌터 바이든 이 부자에 대한 수사에 협력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계속 보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이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 지원해주기로 했던 원조를 지금 홀드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존 볼튼 회고록에 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 그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에서도 다른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 내용을 지금 존 볼튼도 회고록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자 민주당은 존 볼튼 보좌관의 회고록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의회방해 모두에 포함된다면서 탄핵을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중도파 4명 의원들 중에 수정 콜린스 상원의원이 탄핵 심리에 존 볼튼을 증인으로 불러야 할 이유가 더 커졌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세한다면 탄핵 자체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 증인 채택은 과반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 몇 명만 가세하면 사실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 내용이 나오자 조 바이든 부자를 포함해서 민주당원 조사와 우크라이나 원조를 연기하라고 자신이 존 볼튼에게 말한 적이 없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볼튼이 만약 그렇게 회고록에서 말했다면 그건 단지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존 볼튼을 이 증언대에 세우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존 볼튼이 증언대에 서서 회고록에 들어있다는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증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존 볼튼이라는 사람의 발언을 믿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존 볼튼이 얼마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존 볼튼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왜 트럼프 대통령 말은 안 믿고 존 볼튼 말은 믿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존 볼튼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본인이 물러난 게 아니라 해임됐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뭐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걸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인 팩트를 과연 얘기할 것인가, 사감이 담긴 그런 악의적인 말을 할 것인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건데, 글쎄요, 이 존 볼튼의 증인이 돼서 존 볼튼이 탄핵 심리에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말을 과연 얼마나 믿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좀 상상하기도 어렵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자, 탄핵 심리가 연방 상원으로 넘어가면서 사실 민주당이 수세에 몰려 있었어요. 네. 뭐가 이제 없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회고록 파문 때문에 네. 다소 지금 힘을 맞습니다. 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하죠. 지금 뭐 연방하원 탄핵 소추 과정에서 나왔던 것과 다른 게 거의 없었는데, 네. 존 볼튼은 연방하원 청문회에 부르지 못했잖아요. 부르지 못한 상황에서 회고록을 이제 발간한다고 그러고, 회고록 내용 중에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인 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사실 탄핵이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연방상원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탄핵 심리에서 증인 채택은 단순 과반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인 채택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의석수가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입니다. 근데 이 무소속은 다 친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상 53대 47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표도 없다는 전제하에 공화당으로부터 4표를 가져오면, 그러면 존 볼튼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을 증언대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존 볼튼 회고록 논란으로 일부 온건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민주당 전략대로 증인 채택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현재 온건파로 모더레이트한 그 상원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6명입니다. 테네시주의 라마 알렉산더 연방상원 의원, 콜로라도주의 코리 가드너 연방상원 의원,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연방상원 의원, 애리조나주의 마샤 맥솔리 연방상원 의원, 알래스카의 리사 머커스키 연방상원 의원, 그리고 유타주의 밋 롬니 연방상원 의원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밋 롬니 의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증인 채택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밋 롬니 의원은 뉴욕타임즈 보도가 나오고 나서 볼튼 리포트 strengthens case for witnesses라고 언급해서 존 볼튼과 회고록과 관련된 뉴욕타임즈 기사가 존 볼튼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Increasingly likely that GOP senators will back witnesses라고 해서 이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증인들을 부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증인 채택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밋 롬니 상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 콜린스 메인주 상원 의원도 존 볼튼 회고록이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에서도 공감하는 동료 의원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밋 롬니나 수정 콜린스는 좀 찬성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느낌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 경우에도 지금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뭐 대놓고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페어한 그런 그 임피치먼트 트라이얼이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6명 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6명 중에 4명이 증인 채택에 찬성한다면 연방상원은 탄핵 심리 판결에 앞서서 증인 청취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2명은 지금 어느 정도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네. 나머지 4명 중에서 이제 2명이 더 네. 찬성하게 되면은 이제 증인 채택이 네.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과연 될까요? 이게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절대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53대 47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당의 어떤 뜻에 어긋나서 상대당을 지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4명이나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일부 온건파들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4명은 그 지역에서 뭐 유타라든가 메인이라든가 뭐 콜로라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그 상당히 그 유권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좀 스윙 스테이트적인 그런 특성도 있고 좀 온건파 내지는 중도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압박이 있습니다. 따라서 존 볼튼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공화당 온건파 6명 중에서 밋 롬니, 수정 콜린스, 그리고 알래스카의 리사 머커스키 3명이 증인 채택에 찬성표로 던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3명은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미사 맥솔리 그 애리조나 연방상원 의원은 이 타계한 존 맥케인 연방상원 의원 후계자로
이 지금 연방상원이 됐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주류에 의해서 선택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채택에 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아마 미사 맥솔리는 증인 채택에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라마 알렉산더, 코리 가드너 두 상원의원도 현재로서는 증인 채택에 어떤 입장을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글쎄 찬성표까지 던질까 이런 좀 부분 찬성표까지는 던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변수는 미트 롬니, 수잔 콜린스, 리사 머커스키 이 세 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트 롬니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성향상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이 유타 지역의 그 반트럼프 분위기도 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미트 롬니 같은 경우는 일단 증인 채택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탄핵을 하느냐 마느냐면 네. 그건 정말 그 민주당 쪽에 가자기가 어렵죠. 이게 증인 채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인 채택까지는 민주당 쪽을 들어주고 최종적으로 탄핵 심리에 가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러면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증인 채택도 무산시켜 버리면 이렇게 그 스윙 스테이트적인 스테이트에서는 상당히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트 롬니 같은 경우는 일단 증인 채택 찬성할 것 같고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가장 지금 핵심인데 이 사람이 그 메인주죠. 지난 브렉 캐버너 대법관 인준 표결 때 반대할 것처럼 굉장히 강력히 얘기하다가 결국 표결에서는 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수전 콜린스가 가장 지금 입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메인주 유권자들이 그 당시 그 브렉 캐버너 대법관 인준 표결 찬성표 던졌을 때 확실하게 이 수전 콜린스는 찍어내야 되겠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히 그 메인주 유권자들한테 찍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선거에서 반드시 지금 퇴출돼야 할 정치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증인 채택에 찬성표로 던지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본인도 브렉 캐버너 때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그랬다가 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인주 유권자들 상당수가 수전 콜린스는 이번에 증인 채택에 찬성해줘도 반드시 이건 이 사람은 퇴출시켜야 된다. 이 사람이 더 이상 메인주의 상원의원이 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SNS상에 글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수전 콜린스 입장에서는 증인 채택에 찬성하게 되면 비판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기는 어렵고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남아있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지지마저 상실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전 콜린스가 과연 어떤 선택할지 제가 볼 때 이 수전 콜린스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그래서 뭐 기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알래스카인데 브렉 캐버너 대법관 때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브렉 캐버너 인준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찬성표로 던질 가능성, 증인 채택에 찬성표로 던질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히는데요. 근데 애덤 시프 연방하원 위원장이 오프닝 스테이트먼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경고를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서 머리에 뭐 죽창이 뭐 꽂아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해서 굉장히 그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아주 격노했었는데 당시 리사 머코스키 의원이 That's when he lost me. 이 애덤 시프가 그 발언 때문에 나로부터 완전히 그 신뢰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 이 민주당이 원하는 4표를 3표 내지 4표를 얻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지만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수전 콜린스나 리사 머코스키 이런 사람들의 선택은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메인은 대통령 탄핵 심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화당과 민주당 양원 모두 네. 지금 쟁점은 증인 채택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언커먼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특별한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상원의 의석 분포상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데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입니다. 3분의 2 이상이니까 67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화당에서 20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찬성에 네. 가제를 해야 돼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탄핵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알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탄핵이 안 될 거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탄핵을 강경하게 추진하고 주장하고 있을까? 거기에 지금 해답이 있는 건데요. 민주당이 무모해 보이는 탄핵을 하는 것은 증인 채택에서 존 볼튼을 증언대에 세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승리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 볼튼이 불려 나오면 존 볼튼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못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 11월 선거에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고 또 11월에 연방상원 선거도 있고 연방하원 선거도 있는데 민주당이 유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국은 지금 그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은 확고해요. 그렇죠. 한쪽은 탄핵 찬성, 네. 한쪽은 탄핵 네. 반대인데 중도층은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중도층에서 일부라도 이 존 볼튼의 증인 채택을 통해서 이 그 중도층의 일부라도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증인 채택을 놓고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존 볼튼이 증언대에 서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이 11월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연방상원, 연방하원 선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금 민감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강경파죠. 이 사람은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진다면 이 존 볼튼을 데려온다면 공화당도 헌터 바이든, 조 바이든 부자를 불러야 될 것이고 공화당이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증인을 부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존 볼튼을 부르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증인도 부를 거고요. 이렇게 되면 뜻밖의 증인 신문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존 볼튼 올라오고 조 바이든이 올라오고 헌터 바이든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 굉장히 그 증인 신문이 불꽃 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참 글쎄요. 전 세계가 이렇게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고 뭐 이런데 지금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도대체 신경이나 쓰는 건지 이런 정치 논리 탄핵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동 평화 방안을 지금 발표한다. 이제 이런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사고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됐어요, 탄핵에서부터 지금. 완전히 맞아요. 좀 멀어졌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말이죠. 참. 그 전에는 뭐 탄핵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뭐 언론마다 TV마다 맨 그 장면만 나오다가 지금은 전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건 언론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언론만 일반인들이 누가 탄핵에 관심 있는지 저는 주변에서 일반인들 중에 탄핵 관심 있는 사람 보질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고 그래도 우리 댓글에는 뭐 탄핵시켜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역시 정치적인 분들이 좀 탄핵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탄핵이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